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범팀장입니다. 자, 2017년 3월 21일 시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은 숫자 0번 눌러주세요. 0번. 소리 잘 들리십니까? 0번. 안 들리시나? 예, 잘 들리시죠? 자, 오늘 뭐 아침 일찍 나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장 시작할 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소리는 잘 들리시는 것 같고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다우지수는 2905.86으로 마감됐고 나스닥은 5901.53으로 마감, S&P 500 지수는 이제 2373.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 발표도 없었고 이제 G20 재무장관이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독일 바덴바덴이죠.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에 지난 몇 년간 포함됐던 그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라는 문구를 뺐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죠. 그걸 뺐다는 내용의 이제 유럽 증시도 하락폭을 보였고, 자, 제닛 옐런 의장이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 예고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반대되는 통화 정책으로 이제 미국 경제 방향에 대한 이제 불투명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요거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30분에 예정된 이제 연준 총재 연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에반스 총재는 지난 연준 연방공개시장이요 FOMC죠. 회의에서 정상화 속도가 느리다면서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고, 어쨌든 올해 이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두 차례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짐작을 해 볼 수는 있는 거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옐런 의장의 연설이 23일날 실시되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유럽 지수는 3일간 상승세 이어간 끝에 이제 20일 브렉시트 본격화 소식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 영국만 조금 상승으로 이제 살짝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에 따른 영향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9일날 발동될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죠. 협상을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관망세의 흐름을 이제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국내 지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귀추가 이제 주목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영국 리스본 조약이 50조를 발동하면은 EU는 앞으로 이제 2년간 영국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이제 상승 나오면서 0.41% 올라서 마감을 했고,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가 19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8차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가 6.7%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의 20%를 공헌했다고 강조했고, 올해도 이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또 이제 자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증시의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신규 주식 투자자만 51만 명 정도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가 꾸준히 유입하면서 수급 상황이 양호한 거는 이제 여전히 형성되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20일 춘분의 날로 시장되었고, 자, 해외 지수는 별다른 이슈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종목 이따가 장중에 봐드리고, 자, 전일 종가 대비 7.57포인트 하락한 2157.01로 마감을 했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 2867억 원 가량의 대량의 순매도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적으로 11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순매도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그죠, 이게 조금 연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더 갈지 조정받을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더 갈지 조정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가 2200을 넘어서 2300으로 갈지 아니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방향이 주목되고 있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저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강세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기 대선 이후에 국정의 안정화라든가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그거에 따른 꾸준한 외국인의 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 숨고르기 정도는 예상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도 싶은데,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연속적인 외국인 자금 등을 봤을 때는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IT 업종 그리고 대형주, 금융주 중심으로 3조 원 넘는 순매수를 집중시키고 있고,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가 일시에 쏠리고 있는 탓에 외국인이 이제 더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한계치에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호실적이 예상되는 IT, 화학 업종을 제외하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몰릴 수 있다는 부담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보이는 있는데, 이달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죠. 세 차례 정도 이제 추가 인상이 되면 금융업종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상황이죠. 업종별로는 잠시만요. 전기, 가스, 운수 장비, 통신업 이 정도 등이 상승했고, 비금속 광물 이제 하락은 의료 정밀, 증권, 금융업, 은행,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이제 사드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서도 사드 보복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 아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하고 있던 거와 달리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면세점 관련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거는 같습니다.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종가 대비 4.15포인트 하락한 609.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로 이틀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인터넷, 비금속, 소프트웨어 요 정도 이제 등이 올랐고, 섬유, 의료, 기타, 제조, 음식료, 담배 이런 업종은 내려서 마감을 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359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771 종목. 이제 이틀째 하락으로 610선은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에 따른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매출 나오는 중소형주들에도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슬슬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이 해외 기업 설명회라던가 유망 기업 상장 유치, 연기금 투자 유도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관 투자자나 이제 무엇보다 외국인의 자금 비중이 많아야지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요 뉴스. 자, 국내 ATM 업체 서버 해킹 그리고 카드 정보 유출, 복제 카드 피해 뭐 최초로 일어난 이런 사례라고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부전이 인출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 출시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갤럭시 S8에 뜨거운 관심이 있고 시총 최대 14조 넷마블 게임즈 이제 상장 앞으로 있다는 제목의 또 이제 내용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인공지능 사업의 박차 그리고 ICT 기업들이 서울 모터쇼로 가는 까닭은 이렇게 5개 주요 뉴스를 준비했는데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하면은 또 우리가 노릴 만한 종목 그리고 이제 돈이 보인다고도 볼 수 있죠. 노려야 될 종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성장될 종목들 그런 성장될 업황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 ATM 업체 서버 해킹, 카드 정보 유출, 복제 카드 피해 이렇게 있는데 금융 정보가 유출됐죠. 이를 통해서 이제 현금 부정 인출도 이뤄졌고 300만 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ATM 해킹이 발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국에 설치된 ATM 2290대 중에 63대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이게 오래된 구형이라고 하죠. 보안에 취약한 구형. 그러니까 이제 최소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자금융 IT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른 보안 체계나 업그레이드 정도가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취약한 구형 모델로 해서 이제 해킹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빠른 대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출된 카드 정보로 만든 복제 카드를 통해서 대만 그런 이제 등 해외에서 ATM 총 300만 원 부정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내에서도 부정 사용 사례가 이제 한 건 적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업계에 따르면은 ATM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카드 정보를 유출한 첫 사례인데 지금까지 ATM을 표적으로 한 거는 소형 카메라라던가 카드 복제기 이런 거 설치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었는데 해킹을 이용해서 한 거는 이제 첫 사례고 금융사 모두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특정 금융사를 노린 해킹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35개의 금융사가 정보 유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금융사는 북한의 해킹 대상이고 ATM기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4차 산업의 보안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될 존재일 겁니다. 관련주는 뭐 SGA, 안램, S넷, 다우데이터 뭐 보안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릴 만한 종목은 있을 겁니다. SGA는 뭐 최근에 이쁘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출시 한 달이나 남았는데 우리 갤럭시 S8 뜨거운 관심 네, 여기에 이제 최근 비공개로 갤럭시 S8의 실물을 먼저 본 이통신 관계자들이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제 미리 이거를 던져 놓은 걸 수도 있죠. 이런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언급을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판매 예상치를 높이고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S8 공식 예약 판매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자체 예약 판매에 나서는 곳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 출시 전부터 역대급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갤럭시 노트 7이었죠. 그거에 따른 공백을 채워줄 어느 정도 프리미엄 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이제 늘려왔는데 여기 이제 지원금 축소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나올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이었죠. 굉장히 혁신이었는데 더 진화해 나가고 있고 포화됐던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이슈가 될 요소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생체인식, 보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부품 관련주라던가 인공지능 뭐 생체인식 등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최대 14조 넷마블 게임즈 상장 앞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모 예정가는 12만 1,000원에서 15만 7천원. 네, 총 공모 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2조 513억 원이라고 하네요. 자, 리니지 2 레볼루션 최근에 나온 거죠. 그리고 모두의 마블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븐 나이츠 등이 있는데, 세븐 나이츠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 인기 모바일 게임을 보유한 글로벌 게임 회사죠. 2015년은 매출 1조 원, 2016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했었고, 이제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제 출시한 레볼루션은 출시 첫날에 매출 79억 원, 출시 한 달 만에 2,06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예, 목이 아침이나 잠겨서 그러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지난해 넷마블의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1%라고 합니다. 글로벌 모바일 통계 분석 그 애니에 따르면은 지난해 2016년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7위, 그리고 구글 플레이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의 게임 퍼블리셔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일본, 중국 등에서 그런 지역 특성에 맞춘 게임을 내놓고 있고, 해외 게임 개발사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15년 7월 북미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퍼즐 장르 세계 2위 개발사인 잼시티를 인수한 데 이어서 지난 2월에는 미국 게임사 카반 밴쿠버 스튜디오를 인수한 바 있고, 그거에 따른 어쨌든 요거 이제 상장되면은 꽤 이슈를 받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2월 글로벌 모바일 퍼블리셔에서는 3위 등극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매출 순위로는 모바일 리니지 2 레볼루션이죠. 리니지 2 레볼루션 이렇게 발음하면 되니 12월부터 매달 상승해 왔고, 텐센트 1위, 넷이즈 2위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장한 당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잠시만요. 네네. 잠깐만요. 요거는 빼고. 자, 요거를 RCT 기업들이 서울 모터쇼로 가는 까닭은 2017년 서울 모터쇼에 이제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참여를 하죠. SK텔레콤, KT,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AI죠. AI 기술을,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IT 업계가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세대 핵심 플랫폼이죠.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5G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이런 이제 첨단 IT 신기술을 집합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제 네이버는 자율주행, SKT는 누구, KT는 기가진, 이렇게 이제 서울 모터쇼에 데뷔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자사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현재 일본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 V의 자기 위치 인식, 환경 인식, 차량 제어 등 기술이 담긴 라이다와 레이더, GPS 그런 센서 등을 얹어서 실제로 공영 도로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 이제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주변 차량의 차종 그리고 보행자까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한 수준인 것 같죠. 그리고 전시에서 현대 기아차는 SK텔레콤과 KT의 음성인식 기반의 AI 스피커죠. 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 카를 선보일 예정이고,
이제 누구와 기가 지니를 활용한 자동차 연동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SKT의 누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운전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길찾기나 음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원격으로 이제 시동, 그리고 냉난방, 좌석 높이 이런 이제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최근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매출액이 꾸준한지 그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지는 봐야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관련 종목들은 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 첫날 이제 하락 나왔다가 또 뭐 마무리는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 청약은 484.52대 1의 경쟁률로 이제 요게 지난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올해로 미룬 바 있고, 이제 2006년 설립된 말티토프 질량가량 기반의 미생물 동정 체외 진단기기 전문 개발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공모 자금을 질량 분석기 산업용이나 이제 방산용 어플리케이션 확대, 그리고 암 진단 시스템 노스 아이디시스 출시 등 연구 개발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군 확대에 따른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신규 연구소 설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소 병원에 이제 공급 중인데, 최근 중국 포성그룹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지난해 설립한 영국 현지 법인을 통한 제조업자 개발 생산 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연내 미국 현지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난소암, 유방암 진단템 노스 아이디시스는 내년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고, 난소암과 유방암을 시작으로 대장암, 췌장암 등 10대 암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리버. 최근에 아이리버는 뭐 AI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에 따른 기대감에 뭐 이제 어제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 내놓은 AI 스피커 누구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리버는 사운드 튜닝부터 스피커 외형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 테스트 이런 거를 담당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가 요거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개인 비서 서비스 그거랑 스피커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그냥 누구가 IBM 왓슨 기반의 인공지능 에이브리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고, 요거 보급을 확대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장소, 사용 목적 등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라인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접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진화한다는 것인데, 이제 하반기 누구의 API가 공개되면 펫봇이나 커머스봇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FT,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의 핵심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 FT는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반의 자동 긴급 제어 시스템 AEBS 소프트웨어 센서 칩 를 이제 개발했는데, AEBS는 차량 위험을 감지했는데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이 늦거나 없는 경우에 차량의 브레이크를 스스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AEBS는 기존 수십만 원대인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고 가격 경쟁력은 이제 뛰어나고,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안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코리아 FT도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다른 넥스트 칩이라던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1차 밴드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 그 칩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알려졌고, 다른 대성 헬텍 같은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첨단 ADAS입니다. 이것도 ADAS를 개발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SGA. 자, SGA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고, 아까도 이제 기사 내용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ATM도 이제 악성 코드에 이제 뚫렸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제 IT 전문 매체는 ATM 38대가 악성 코드 사이버 공격으로 이제 거래 정보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거에 따른 뭐 아까 300만 원 인출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제 꾸준히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넥센테크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LG전자를 통해서 GM의 전기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다고 20일날 밝혔는데, 올 연말께 자회사 이제 청도 넥센 전장 유형 공사를 통해서 중국의 등풍 르노 자동차에도 이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잠깐만요. 자, 2015년 30만 대 규모였던 세계 전기차 시장에 2020년은 이제 410만 대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고, 요거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은 GM의 전기차 볼트죠. 올해 최대 8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이제 내다봤고, 이제 넥센그룹 계열사 넥센테크는 르노, 삼성, 한국 GM, LG 전자 등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각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 내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차량 시스템의 전기 신호 이런 거를 전력 공급을 하는 장치죠. 이제 향후 중국으로 이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면은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 콘덴서, 이제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이고, 이제 주요 매출이 MLCC인데 콘덴서입니다. 매출 비중이 39.5%이고, 요거 MLCC가 전기를 보관했다가 이제 기기가 이제 필요한 만큼 전류를 방출하는 장치인데, 전류의 흐름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MLCC가 사용되는데, 스마트폰이라던가 TV 이런 이제 가정기기 전류가 사용되는 기기 부분의 대부분이 MLCC가 장착되고 있고, MLCC는 지난해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부로 이제 납품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그룹이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거에 따른 사마 콘덴서도 수혜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내에서 이제 사마 콘덴서 점유율은 30%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DCLC라는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부품인데, 하이브리드 카와 전기차의 필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우리 사마 콘덴서 종목이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MCLC는 이제 매출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장치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였는데, 최근에 출하량이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40% 이상이 전장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 콘덴서는 현대차 아이오닉이죠. 그리고 BMW i 시리즈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카의 부품을 납품 중이고, 이제 특히 지난해 8월 유럽 지역에 이제 출시된 아이오닉이 9월에는 427대에서 10월에는 1426대, 11월에는 1382대, 12월에는 1571대 이렇게 팔려서 흥행을 거둬가고 있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이오닉의 최근 글로벌 판매량이 3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아이오닉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사막 콘덴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죠. 기대해 볼 만하고. 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이 출자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 AI 브레인. 요게 이제 올해 자율주행과 안면인식 이런 기능을 접목한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고, AI 브레인은 이제 올해 회사 업무용 가정용 그리고 이제 홈 서비스 로봇 아테나를 상용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아테나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화형 개인용 로봇이 이제 컨셉이죠. 회사 관계자는 아테나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안면 인식 이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올해를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브레인은 지난해 미국 유력 PC 매거진 데이터메이션으로부터 이제 주목할 만한 AI 기업 톱 20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 데이터메이션은 1950년 창간한 미국의 PC 전문 매거진이죠. 자, 이제 AI 브레인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문제를 푸는 능력 그리고 자율학습 능력,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 이런 거를 연구해서 접목하는 기능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요 회사의 주력 제품은 개인용 로봇, 대화용 AI 비서, AI 게임 등 이렇게 다양하다고 이제 밝혔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빅데이터, 뭐 3D 프린팅까지 여러 방면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으로 이뤄진 차세대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이런 거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 관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OLED,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뭐 이제 3D 프린팅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늦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도 되고 있고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의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차 산업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이제 이미 4차 산업 혁명주들에 대한 증시를 주도했었죠. 이제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만 인수죠. 하만 인수는 다 아실 거고, 자율주행차 관련으로 합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자율주행 이런 게 이제 반영되면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여타 다른 부품 관련주라던가 AI 관련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범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1, 2를 다투는 업체인데, 그 오디오 분야랑 텔레매틱스 그리고 보안 이런 전장 사업 분야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거를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매출 중에 65%가 전장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커넥티드 카와 카오디오 이런 사업 연매출이 약 6배에 달하는 240억 규모의 수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이제 대다수 자동차 모터사이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한 방에 삼성전자는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 크게 자율주행이라던가 ADAS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하는 안전 분야, 그리고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주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자율주행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만 인수는 그러니까 삼성의 하만 인수는 인포테인먼트의 순식간에 1위로 올라서게 되는 발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꾸준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자, 오늘 시장 9시 반에는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어느 정도 9시 반까지는 조용히 흘러가다가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자, 어쨌든 코스피 예상은
잠깐만요. 소폭 상승은 0.19 그리고 코스닥도 살짝 상승 예상되고는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예, 그 정도 9시 반 정도까지는 한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공략하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예상. 자, 코스피는 예상 지수가 2160.96으로 예상 등락폭이 3.98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큼 지수가 상승이나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해서 시작해서 눌러준다라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조금 관망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개인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거 파악 이후에 종목들을 노리신다기보다는 관망 이후에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최근에 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 자금 들어오면 좀 조용했고 그리고 장 초반에 개인들 수급 들어왔다가 외국인 수급 이제 분위기 전환되면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 접근하실 때 이제 급하게 종목을 들어간다거나 그런 위험성은 덜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종목에 대한 거는 요 11시 이후에 제가 봐드리고 오늘 시장은 관망 한번 해봐야겠죠. 관망 한번 해봐야겠고 9시에서 뭐 9시 반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 나올지 저도 관망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관망세 이후에 이슈 9시 반 이슈 검찰 수사 뭐 이런 거 이후에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했고 제가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회원님들 모두 수익 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저는 선제공룡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 성투하십시오. 화이팅!